자, 구름. 자, 구름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지. 자, 구름이란 공기 중 수증기가 응결하여 높은 곳에 떠 있는 물방울이에요. 자, 물방울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야. 자, 수증기는 눈에 안 보이잖아. 그치? 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구름 발생 필수 조건이라고 나 있죠. 네. 이게 뭔지 혹시 아니? 음, 구름이 발생하기 위한 필수 조건. 잘 모르겠어요. 공기의 상승이에요. 네. 공기의 상승이 구름 발생의 필수 조건이야. 그러면 자, 윤주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공기가 상승하는 곳에서는 구름이 발생하지. 네. 그러면 공기가 상승하는 곳은 날씨가 맑을까 흐릴까? 흐려, 당연히 흐리지. 구름 많은 날, 아 날씨가 맑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네. 그래, 구름이 발생하는 곳은 흐린 거야. 그러면 구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뭐야? 고기요? 어? 맑은, 공기가 하강하는 곳. 거꾸로 대답하면 되잖아. 네. 공기가 상승하는 곳에서 구름이 발생을 해요. 알겠지? 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기억을 해야 돼. 아, 구름이 발생하는 거는 공기가 상승하는 곳이구나. 그러면 상승하는 곳에서는 날씨가 흐리구나. 그쵸? 네. 자, 그게 필수 조건이에요. 자, 과정을 보면 이건 몰라도 돼. 이건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 없어. 자, 공기가 상승할 때 주변 기압이 하강을 해요. 그냥 읽어만 둬. 주변 기압이 하강하면서 올라가던 공기에 단열 팽창이 일어나. 자,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서 기온이 하강을 하면 이슬점에 도달을 해. 그래서 응결이 일어나요. 이게 구름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구름이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배울 거야. 자, 그러면 윤주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구름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 그랬어, 아까? 공기 상승이 일어나.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 찾아라 이런 얘기잖아. 네. 그러면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되지? 위로 올라가요. 맞아, 그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 차가운 거는 밑으로 내려. 내려가요. 그거는 공기만이 아니고 물에서도 마찬가지야.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내려가고 그걸 대류라고 하잖아. 네. 그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 구름이 발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야. 자, 지표에 부등 가열이야. 자, 부등이라는 말은 균일하지 않게 라는 뜻이야. 네. 그러면 봐봐. 지표가 가열된 곳이 있다. 그러면 가열된 곳의 공기는 뜨거워지지. 네. 그러면 뜨거워진 공기 상승할 거 아니야. 그래. 그래서 지표의 부등 가열이 공기가 상승하는 한 경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압 중심인 곳. 자, 아까 우리가 이런 얘기했지. 구름이 발생하는 곳은 날씨가 흐리다 그랬죠. 네. 우리가 친구 얼굴을 봤더니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저기압이야? 막 이럴 때 보면 표정이 좋은 거야? 아니요. 아니잖아. 마찬가지야. 저기압 중심에서도 날씨가 흐려요. 그치? 그러면 저기압 중심에서도 공기가 상승한다는 얘기잖아.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기가 산을 타고 오를 때. 자, 우리 굉장히 높은 산들 보면 옆에 이렇게 구름들 막 있는 거 봤어?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공기가 이렇게 이동하다가 산에 딱 부딪혀. 그럼 부딪히면 공기가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구름이 생기는 게 이 경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가 전선하고 관계 있는 구름이거든. 뒤쪽에서 전선도 배워요. 네 번째,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날 때야. 자, 그러면 윤주야, 여기서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찬 공기가 더운 공기하고 만났어. 그럼 어떤 공기가 상승을 한다고? 더운 공기. 그래, 더운 공기가 상승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두 가지 방법이냐면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마구 밀어올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 올릴 때, 자, 밀어 올리면서 생기는 구름은 얘가 수직구름이거든. 수직구름은 굉장히 우리 뭉게구름이라 그래서 막 이렇게 피어있는 구름들 봤어? 네. 그런 게 수직구름이에요. 자, 이런 거는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막 밀어 올릴 때 생길 수 있어. 이게 어디에서 생기는 거냐면 한랭전선에서 생기는 구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더운 공기가 찬 공기 밑으로는 못 들어가지. 네. 그래서 타고 올라요. 이때는 수평구름이 생겨요, 대부분. 온난전선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이야. 우선은 온난전선, 한랭전선 요거는 아직은 알 필요 없어. 뒤에서 배울 테니까. 자, 이게 바로 공기가 상승하는 네 가지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구름이 발생하는 경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구름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느냐? 자, 구름의 종류는 높이와 모양에 따라 10가지 정도로 분류하거든. 근데 자, 높이에 따라서는 그냥 읽어만 두면 돼요. 요거는 읽어만 둬도 돼. 높이에 따라서 아주 높은 곳 상층은이라고 하고, 가운데 중층은, 낮게 하층은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요거는 구름 이름도 있는데 그닥 그냥 읽어만 두고 관심 안 가져도 돼. 그냥 상층은, 중층은, 하층은 이런 게 있다. 건자가 붙어요. 건은, 건층은, 건적은. 그 다음에 중층은에는 고자가 붙어. 고층은, 고적은. 그 다음에 하층은에는 층은, 층적은. 뭐 난층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읽어만 두고. 자, 그 다음에 요게 되게 중요해. 두 번째, 모양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모양에 따라서 자,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수직구름, 수평구름 이렇게 얘기했죠. 네. 적운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적자가 쌓을 적자예요. 이게 바로 수직구름이야. 자, 뭉게구름이라고 부르는 게 수직구름이에요. 그러면 이런 구름은 어느 때 생기느냐? 상승기류가 강할 때. 공기가 강하게 상승할 때 이런 얘기가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층은형이 있어. 수평구름이에요. 뭐 우리가 양떼구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상승 기류가 약해. 자, 요거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게, 자, 구름 사진이 있어요. 매우 중요하다. 이거 문제에서도 자주 언급이 될 수 있어. 자, 가시 영상이 있어요. 자, 가시 영상이라고 하는 건 가시광으로 찍은 사진이야. 그러면 가시광은 어느 때 우리가 찍을 수 있냐면 빛이 있을 때 찍어. 그래서 낮에만 촬영이 가능해. 근데 우리가 구름 사진을 일기도를 찍었어. 그냥 우리 한반도 주변에 사진을 찍었는데 가시 영상으로 찍었다 그러면은 아 낮에 찍었구나. 태양빛이 있을 때. 그리고 흰색이 아주 강할수록 진할수록 흰색이 진할수록이야. 구름의 높이가 높아요. 아 구름의 높이가 아니라 두께가 두껍다. 적은이란 얘기죠. 두께가 두꺼우니까. 네. 이게 가시 영상으로 흰색이 진할 때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적외 영상이 있어요. 자, 적외 영상은 적외선으로 찍기 때문에 밤낮 촬영이 가능해요. 꼭 기억해야 돼. 이 시간이 언제 찍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흰색이 진할수록 구름 높이가 높아요. 자, 이게 바로 구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야. 자, 이 구름을 먼저 알고 있어야 이제 우리가 일기에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쉬워져요. 아, 공기가 상승하는 곳이 흐리고 구름이 생기는구나.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제. 제목이, 제일 큰 제목이 뭐야? 기압과 날씨. 그래, 기압과 날씨야. 이제 기압, 이걸 배울 거거든. 고기압적이야.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고기압을 먼저 배워보자. 자, 고기압은 뭐를 고기압이라고 부르지? 공기가 많은 공기가 그, 많은, 자,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 네.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이면 고기압이에요. 그러니까 고기압의 정의는 뭐 얼마 이상이라는 게 없어. 그냥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이야. 그런데 고기압은 하강기류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잘 봐. 아까 우리가 상승기류가 발생해야 구름이 발생한다 그랬지. 네. 그럼 하강기류 발생하니까 날씨는 어때? 맑아요. 그래. 근데 항상 맑다. 그럼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틀려요. 거기에서는. 대체로 맑다라고 표현해. 대체로. 여기에서는 대체로가 빠져 있으면 틀려요. 네. 왜 그러냐면 예외적인 고기압이 있기 때문이야. 자, 고기압에서는 하강기류 발생으로 대체로 맑다. 자, 그런데 자,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바람이 북반구에서는 있지?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그리고 남반구는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니? 안식의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똑같이 풀어나간다. 불어 나간다야. 자, 이게 고기압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고기압을 우리가 단면을 그려볼 테니까 한번 봐봐. 이게 지표야.
자, 지표를 이렇게 그렸다고 하면 하강기류가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내려와야 되니? 그렇잖아. 내려와야지. 내려온 네. 공기는 어디론가 퍼지겠죠? 네. 여기가 고기압이란 뜻이야. 그러면 봐봐. 상층에선 어디선가 모여들어야 내려오지. 네. 이렇게 공기가 흐를 때 여기가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봐. 우리가 바람이라는 거는 사람이 땅에 붙어 살지 이렇게 사람이 여기에 서 있죠? 이게 바람의 방향이겠지? 우리가 야 이거를 바람의 방향이라고 하진 않잖아. 네. 그래 하늘에 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바람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지상에서 부는 바람을 의미해요. 네. 뭔 얘기인지 알겠냐? 네. 지상에서 부는 바람을 얘기하는데 자, 요 바람은 고기압일 때를 H라고 표현할 때 잘 봐. 자, 여기서부터 바람이 불어 나간다 그랬지? 시계 방향으로 돌려 이렇게.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이게 북반구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고기압에서. 네. 근데 자, 고기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이렇게. 이거는 남반구 고기압이에요. 알겠지? 네. 자, 이렇게 고기압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더라. 근데 고기압은 이제 크게 종류는 어떻게 있냐면 이동성 고기압과 정체성 고기압이 있거든. 자, 그런데 이동성 고기압은 봄, 가을에 주로 발생을 하고요. 정체성 고기압은 여름, 겨울에 주로 발생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자, 말 그대로 이동성 고기압은 이동하는 고기압이야. 알겠니? 네. 근데 정체성 고기압은 정체하잖아. 정체. 머물러 있다는 뜻이야. 그런 고기압을 정체성 고기압이라 불러요. 그럴 때 선생님은 저 정체성 고기압 두 가지를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할 거야. 자, 첫 번째가 키 작은 고기압이라는 게 있고 이거를 할렘 고기압이라고 불러요. 이 할렘 고기압은 시베리아 고기압이고요. 겨울에 영향을 줘요. 겨울 날씨에 영향을 줘. 그리고 하층은 고기압인데 상층부에 저기압이 형성되는 고기압이야. 그래서 요것 때문에 상층부의 저기압이라 날씨가 흐릴 수 있어. 아까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상승한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상층부 저기압이니까 상층에서 구름이 생길 수 있네 이런 뜻이잖아. 네. 그래서 요것 때문에 고기압은 항상 맑다 그러면 안 돼. 자, 근데 키 큰 고기압이 있어요. 이거는 온난 고기압이라고 부르고 북태평양 고기압. 그리고 여름 날씨에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얘네는 하층도 고기압이면서 상층부도 고기압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있지 우리나라 장마 끝난 다음에 봐봐. 무더위가 올 때. 하늘에 구름 있냐? 아니요. 구름 한 점 없잖아. 그냥 햇빛만 쨍쨍 내리지. 그게 바로 이 키 큰 고기압 때문이야. 그래서 구름도 안 생겨. 자, 그러면 등압선을 한번 그려줄 테니까 봐봐. 이게 지표인데 이게 키 작은 고기압이에요. 키 작은 고기압의 특징은 이렇게 등압선이
이런 식으로 되다가 여기서 이런 형태로 등압선의 모습이 바뀌어. 자, 요거를 1000이라고 해보자. 1000 헥토파스칼. 그러면 요건 1004, 요건 1008이 되는데 우리 기압은 위로 올라갈수록 낮아지지? 그래, 공기의 양이 희박해지잖아.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여기가 고기압이야, 지금 주변보다. 네. 그치? 자, 여기 봐. 여기도 요점은 1008인데 양쪽은 1004잖아. 그러니까 고기압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고기압이야. 근데 여기 봐봐. 이거 996, 요게 992인데 요 자리 봐봐. 여기는 양쪽은 994인데 여기는 996인데 여기는 992죠. 여기 네. 저기압이잖아, 주변보다. 그래서 하층부는 고기압이고 상층부에 저기압이 생기는 거를 키 작은 고기압. 여기에서 상승기류 때문에 구름이 여기에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높은 구름이 생길 수가 있어. 근데 키 큰 고기압은 어떻게 되냐면 역시 이게 지표인데 등압선이 계속 이런 모습이 돼. 자, 이렇게 등압선이 그려지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 이걸 1000짜리라고 해보자. 똑같이. 이게 1004, 이게 1008짜리인데 여기는 역시 고기압이죠. 네. 이건 996이고 이게 992짜리인데 여기도 봐봐. 여기 양쪽은 996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996이니까 여기도 고기압이죠. 네. 봐봐. 하층도 고기압, 상층부도 고기압. 이런 등압선을 갖는 고기압이 키 큰 고기압.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요. 됐니? 네. 네. 그래서 고기압도 끝난 거야. 자, 이거 다 썼죠? 네. 그러면 이제 저기압으로 들어가 보자. 자, 저기압은 어디를 저기압이라고 했어? 그러면 기압이 낮은 주변보다. 그렇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 여기를 우리는 저기압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저기압은 상승기류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상승기류 발생으로 날씨는 어떻게 돼? 흐려. 날씨는 흐리다야. 이건 무조건 흐린 거지요. 구름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바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북반구는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그 다음에 남반구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으로 불어들어오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저기압이야. 그러면 역시 또 단면을 한번 그려보면 지표에 대해서 상승기류가 발생하려면 어디선가 불어 들어와야 돼, 이렇게. 네. 그리고 위쪽에서는 이렇게 또 퍼져야 되겠다, 그치? 네. 여기가 저기압이란 얘기야. 그러면 역시 사람은 땅에 붙어 살기 때문에 요 불어 들어오는 게 바람의 방향일 거야. 저기압은 L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바깥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게 하면은 이게 북반구에서예요. 근데 이걸 시계 방향으로 돌려 들어가게 해봐.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려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지. 네. 자, 이렇게 그리면은 이거는 남반구에서의 바람의 방향이 되는 거거든.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저기압의 종류가 있어요.
자, 저기압의 종류는 열대 저기압이 있고요. 두 번째 온대 저기압이 있어요. 여기에서 안 배워 이거는. 근데 매우 중요해. 매우.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온 적이 없어. 근데 여기에서 안 배워. 저기압에서는. 하나는 기단에서 배울 거고 하나는 전선에서 배울 거거든. 그래서 그때 배울 때 정확하게 두 개를 차이점도 알아야 돼. 자, 이게 저기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등압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자, 등압선이라고 하는 거는 기압이 같은 지점을 이은 선이라고 불러. 근데 이 등압선은 있지? 어떻게 그리게 돼 있냐면 1000헥토파스칼 중심으로 해서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리게 돼 있거든. 그리고 이 등압선으로 알 수 있는 게 뭘까? 조밀할수록 바람이 세다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지. 바람이 어디가 강하냐라고 뭐 물어보는 게 있다면 그 등압선의 간격을 조사.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고기압, 저기압도 배웠네? 자, 이거 봐. 이대로 외워가면 어려운 거 없잖아. 그치? 네.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네. 그래. 뭐 지학을 공부하는 게 뭐 별거 있겠어? 이렇게 공부하면 되지? 자, 그 다음 봐봐. 이제 기단이야, 기단. 그쵸? 네. 기단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기단이 뭐냐? 기체 덩어리야. 기체 덩어리인데 뭐가 비슷한 기체냐면 기온과 습도가 비슷한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하자. 이런 거거든. 네. 그러면 윤주야, 기단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는 뭐하고 뭐야? 기온이랑 그래, 기온과 습도잖아. 그러면 기온은 누가 결정하고 어떤 요소가 결정하고 습도는 뭐가 결정하는지 알겠어? 어, 알겠어 모르겠어? 자, 발원지가 어디냐에 따라 기단의 성질이 바뀐단 말이야. 자, 그럼 봐봐. 기온을 결정하는 요소는 우리 위도라는 거 들어봤어요? 위도? 네. 적도, 북극, 여기가 남극. 이게 위도예요. 나란하게 적도하고 나란한 게. 그럼 봐봐. 북극하고 남극에 가까울수록 고위도 이렇게 얘기하거든. 네. 아래로 내려가면 저위도가 아니야. 여기도 고위도예요. 네. 자, 고위도로 갈수록 추워지지. 네. 그래, 그게 발원지의 기온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잖아. 그래서 첫 번째, 기온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는 고위도는 차갑죠? 맞니? 네. 저위도는 따뜻하죠? 이렇게 네. 얘기하면 되지 않나? 그치? 네. 그 다음에 습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뭘까? 바다랑 육지. 맞아요. 바다냐 육지냐 이거잖아. 그래서 해상에서 발생하면 다습기다. 육상에서 발생하면은 온난기단 이렇게 되겠다. 응. 맞지? 온난기단이래. 건조기단. 네. 건조기단.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발원지가 어디냐에 따라 요게
어떤 기단이구나 알 수 있어. 그러면 발원지에서 발생한 게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성질이 어떻게 변할까도 예상할 수 있겠다. 그쵸? 맞아요. 네. 자, 육지에서 발생한 게 바다로 지나면 습도가 높아지겠지. 네. 그래,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볼 거야.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실제 기단들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지도를 조그맣게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자, 요게 1번 기단이야,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여기가 5번. 자, 여기에서 자, 1, 2, 3, 4 요거 4개는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네. 자, 잘 봐. 1번 기단의 이름이 양쯔강 기단이에요. 자, 양쯔강 기단은 있지. 저위도 아래쪽 육상에서 발생했네? 그러면 저위도 육상이니까 성질이 어때? 온난 건조? 그래, 그렇게 짝 짓는 거야. 자, 온난 건조기단. 자, 그럼 잘 봐. 양쯔강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 여기에 고기압이 있는가 하면 그 옆에 저기압이 붙어 있고, 그 밑에도 저기압이 있는가 하면 그 위에 꼭 또 고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이 마구 있어, 마구.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고기압, 저기압이 봄, 가을 날씨예요. 자, 우리나라 봄, 가을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양쯔강 기단이야. 그리고 우리 봄에 황사를 동반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자, 저기 고기압, 저기압이 마구 있으니까 쉽게 생각해봐. 아까 고기압은 날씨가 대체로 맑다 그랬지. 네. 저기압은 날씨가 흐리다 그랬죠. 그리고 고기압이 지날 때 맑았다. 저기압 지나면 흐렸다. 고기압 지나면 또 맑았다. 막 이렇게 되겠지. 날씨 네. 변화가 어떻게? 심하지. 우리 봄, 가을에 봐봐. 날씨 변화 되게 심하잖아. 네. 자, 그래서 봄, 가을에 일기도를 일기예보하는 그 아나운서들 있잖아. 기상캐스터. 네. 그 사람들이 일기도 딱 띄워놓고 이런 말을 해요. 내일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이런 말도 있고, 자, 서쪽에서 다가오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이런 말이 나와. 이게 통과가 많아요. 기압골이라는 건 기압과 기압의 골짜기야. 저기압이라는 뜻이죠. 네. 자, 일기 변화가 심하다는 뜻이야. 이게 우리나라 봄, 가을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호츠크의 기단이 2번이야. 자, 오호츠크의 기단은 봐봐, 고위도 해상에서 발생을 했죠? 네. 그러니까 얘는 어때? 한랭 건조? 한랭? 아, 다습. 다습 기단이죠. 자, 그 다음에 오호츠크의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 아주 특징적인 일기도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동서로 아주 길게
선이 하나 걸쳐 있고 뾰족한 놈이 아래로. 그 다음에 뭉툭한 놈은 위로. 그리고 위에가 찬 공기고 아래가 더운 공기고 찬 공기는 아래로 더운 공기는 위로 가려고 해서 만나요. 두 개가. 이게 장마전선인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초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죠.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 올 거예요. 자, 초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때야. 그리고 이놈은 북태평양 기단과 장마를 형성해요. 만나서. 자, 찬 공기, 더운 공기가 만나면 구름 발생한다 그랬잖아. 네. 봐봐, 구름 발생하겠지. 그래서 장마가 생기는 거야. 자, 근데 만약에 있지. 자, 윤주야, 이거를 이렇게 이걸 A, B라고 해서 저 장마전선을 딱 잘라버렸어. 자른 단면을 보잖아. 이쪽이 A고 이쪽이 B인데, 자, 이런 형태로 단면이 만들어져. 여기가 찬 공기고 여기가 더운 공기거든. 네. 그런데 구름은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 만날 때 구름이 생기지. 네. 여기서 구름 생기겠지. 맞아요? 네. 구름 있는 곳에서 비 오지. 네. 그러면 A 쪽에서 비가 많이 와? B 쪽에서 비가 많이 와? A조. 그래, 전선의 북쪽에서 비가 많이 와요. 왜 그러냐면 찬 공기가 더운 공기 밑으로 파고드니까 단면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이야. 자, 이게 바로 그래서 장마전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리고 봐봐. 그 구름의 끝쪽이 장마전선의 끝이죠, 여기. 네. 만약에 구름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잘 봐. 여기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걸려 있어. 사진 찍어봤더니. 그러면 구름이 이렇게 있을 때 장마전선은 여기가 장마전선의 끝이라는 거야. 아,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 이게 장마를 형성하는 정체정선이고요. 그 다음에 영서지방의 고온 건조. 이거를 녹새 바람이라고도 하고요. 팬 현상이라고도 불러요. 네. 원인이 되는 기단이 이 오지ፌ 기단이야. 자, 영서지방이 윤주는 어딘지 알아? 아니요. 자, 우리나라에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죠. 네.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을 영동이라고 불러요. 아, 네. 서쪽을 영서라고 부르는 거야. 서쪽을. 근데 봐봐. 여기 산맥이 있다 그랬지. 네. 오츠케 기단이 이쪽 바다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건너오겠지. 이렇게 산맥을 통과하겠지. 네. 그럼 봐봐. 이게 태백산맥인데 여기에서 바람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올라갈 때 여기에서 구름이 생기지. 아, 네. 그럼 여기서 비가 다 내리지. 아, 네. 이렇게 건너온 비는 여기에 구름은 어때? 공기는 수증기 없어졌지. 아, 네. 매우 건조해졌지. 이쪽 지방이 농작물이 다 타들어간다라고 해. 네. 그거를 녹새바람 팬현상이라고 불러요. 네. 됐니? 네. 그냥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단이 북태평양 기단. 자, 북태평양 기단 이거 성질 봐봐. 저희도 해상이잖아. 그러면은 얘는 온난 다습이니? 네. 온난 다습 기단이에요. 그리고 역시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 역시 모습은 자 등압선의 특징이 아주 이렇게 나와요.
우리나라 대부분 동서로 길게 지나거든. 그리고 등압선 간격이 매우 넓지. 네. 그리고 여기가 고기압, 이쪽이 저기압. 그러면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남동풍이 불거든. 네.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자, 얘는 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는다. 자, 우리나라 여름 날씨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오츠케 기단하고 초여름에 장마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그치? 네. 무더위를 가져오죠. 밤에 온도가 너무 높아서 너무 더워서 잠도 안 와. 뭐라고 불러? 열대. 열대야. 그치? 그 네. 다음에 남쪽이 고기압, 북쪽이 저기압이라 해서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일어나. 등압선에 등압선을 보면 기압의 배치가 남쪽이 고기압, 북쪽이 저기압인데 등압선이 매우 넓어요. 네. 아까 등압선이 조밀할수록 바람이 세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름은 바람도 되게 약해. 그 다음 남동 계절풍이 부는 계절이에요. 남동 계절풍. 이게 우리나라 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는 3번 기단의 특징이야. 네. 자, 이건 지워도 되겠지? 네. 그러면 4번 기단의 이름이 뭐야? 시베리아 기단. 시베리아 기단. 맞아요. 얘는 봐봐. 어디에서 생겼어? 육지, 고위도 육지. 고위도 육상이니까. 한랭 건조. 한란 건조기단 맞아요. 그러면 역시 또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 일기도의 모습이야. 자, 우리나라 일기도는 자, 잘 보자. 이런 형태로 나와요. 자, 우리나라를 주로 남북으로 자르지. 네. 그리고 등압선이 매우 조밀하지. 네. 그래, 바람이 세겠구나. 그리고 여기가 고기압, 이쪽이 저기압이 돼요. 그리고 바람은 북서풍이 불어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설명을 또 써보면은 겨울 날씨에 영향을 줘요. 자, 겨울에 우리나라 한파가 오죠. 네. 그 다음에 또 사만사온이라고 들어봤어? 아니요.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게 전형적인 우리나라 날씨예요. 네. 근데 요즘은 잘 안 맞아, 사만사온은. 그리고 초봄에 꽃이 피려고 할 때 갑자기 추워져. 그걸 꽃샘추위라고 하거든. 네. 꽃샘추위는 봄에 나타나지만 꽃샘추위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시베리아 기단이에요. 이게 네. 꽃이 피는 걸 시샘한다라고 불러. 네. 요 추위를 꽃샘추위. 계절의 마지막 부분이죠. 물러갈 때, 이 시베리아 기단이 물러갈 때 마지막 발악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 그리고 북서 계절풍이 불어요. 됐니? 네. 네, 이게 겨울에 영향을 주는 시베리아 기단이에요. 그러면 이제 5번. 이게 아주 중요한 이거 시험 문제 단독으로 잘 나와요. 이걸 우리는 적도기단이라고 부르거든.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열대저기압이야. 자, 열대저기압이 발달해서 일명 태풍이 되는 거예요. 태풍이라고 할 때는 어느 때 태풍이냐면 풍속이 17m/s 이상일 때. 이때를 태풍이라고 불러. 네. 근데 태풍은 잘 봐. 얘는 있지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바뀌거든 보통. 네. 이 바뀌는 점을 전향점이라고 불러.
전향점이란 방향이 바뀌는 부분이야.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아래쪽에서는 이게 무역풍 때문에 부는 거고요. 이게 북동 무역풍 때문이고 여기에서는 편서풍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이게 태풍이에요. 그러면 태풍의 특징 지금부터 써줄 텐데 다 알아야 돼. 자, 네. 첫 번째. 발생은 어디냐? 적도가 아니에요. 적도 기단이라 그래서 적도가 아니다. 위도는 5 내지 25도의 수온이 27도 이상인 해상이에요. 바다. 알겠죠? 네. 네, 이거를 발생하는 위도라고 하고 두 번째. 그러면 얘는 에너지원이 뭐냐? 되게 중요하죠. 수증기 응결력, 잡열이라고 불러요. 자, 이 위도가 0도인 적도에서는 있지 지구 자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발생할 수가 없어. 거기서 회전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네. 그래서 5 내지 25도에 이 수온이 27도 이상이어야 돼. 그리고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발생하는 이 에너지 때문에 이 에너지원을 얻는 거거든. 그래서 수증기를 많이 받을수록 발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이동은 포물선 경로로 이동해요. 저 왼쪽에 그린 것처럼. 물론 포물선 경로가 일반적으로야. 근데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때? 이렇게 왔다가 일본 쪽으로 가냐,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냐, 막 이런 걸 따지지? 대부분 포물선 경로로 이동을 하더라. 네. 다음에 네 번째, 등압선을 봐봐. 저 선생님이 등압선을 보면 5번은 이상하게 그렸죠? 네. 동심원이라 부르잖아. 동심원으로 매우 조밀해요. 조밀하게 그렸으니까 바람도 강하구나 알 수 있겠지. 네. 그 다음에 특징이 있어요. 자, 태풍은 절대로 전선을 동반하지 않아. 근데 태풍이 소멸할 때 있지? 네. 소멸할 때 전선이 생겨. 네. 그러니까 태풍이 진행할 동안은 전선이 없는데 태풍이 죽을 때 온대저기압 되거든. 그때는 전선이 생겨요. 그 다음 이 태풍의 중심은 약한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해요. 자, 하강 기류 발생하면 구름 생겨 안 생겨?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네. 그래서 하강 기류 발생으로 맑다야 맑다. 이게 태풍의 눈이에요. 태풍에 하얀 구름이 있는데 여기에 뻥 뚫려 있는 게 있어. 네. 그게 태풍의 눈이거든. 그럼 봐봐. 중심은 약한 하강기류 발생. 고기압일까 저기압일까? 고기압이요. 절대 고기압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열대 저기압 되고 있잖아. 아, 얘는 저기압이야 저기압. 그렇기 때문에 중심은 기압이 제일 낮아. 근데 이상하게 하강기류가 발생하더라 해. 그러니까 일반 저기압하고는 달라. 네. 알겠죠? 네. 그래. 그 다음에 또, 자,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들어봤어? 진행 방향의 오른쪽 반원을 위험 반원이라고. 왼쪽을
안전반원 또는 가항반원이라고. 가항이라는 말은 항해가 가능한이라는 뜻이에요. 네. 자, 위험반원은 왜 위험하겠어? 바람이 됐다 세기 때문에 아닐까? 네. 그럼 왜 위험반원인지 선생님 얘기해 줄 테니까 봐. 네. 이게 태풍이에요. 태풍이 이렇게 진행을 할 거야. 근데 태풍은 저기압이라 그랬지. 네. 그러면 저기압은 북반구에서 바람이 어떻게 되죠?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맞니? 네. 자,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여기는 이렇게 들어간다. 맞죠? 네. 자, 근데 잘 봐. 자, 여기에서 이게 편서풍. 우리나라에서는 편서풍이 1년 내내 불어요. 근데 요게 태풍. 접선 방향으로. 그치? 네. 요게 바람 방향이 어때? 합쳐졌잖아. 네. 그러면 더 세지지 않아? 네. 근데 여기에서는 봐봐. 요 방향이 태풍. 그 다음에 요게 편서풍. 서로 반대 방향이지? 네. 그러면 약해질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왼쪽을 왼쪽 반원을 안전 반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거리에 따라 중심에서 거리에 따른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 하나 있거든. 네.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 태풍의 중심. 이게 기압이야. 아, 기압은 중심에서 제일 낮다, 그치? 네. 근데 이게 풍속이야.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봐봐. 윤주야, 요 그림에서 봐봐. 풍속이 어느 쪽이 더 세니? 풍속 그림이 어디가 더 세? 중심 바깥쪽. 아, 저기 봐봐. 왼쪽이 더 세잖아. 네. 근데 저 그림상에서는 왼쪽이지만 저 태풍의 왼쪽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이쪽이 오른쪽이란 뜻이에요. 알겠지? 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뜻이야. 네. 그러면 이제 자, 태풍의 또 특징 중에 이거 몇 번까지 썼지? 6번까지 썼나? 자, 번호는 5번, 상관하지 말고 그냥 7번까지 썼어요. 그러면 8번. 자, 얘는 있지. 지상에서는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와 상층부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그 다음에 자,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위력이 강한 태풍이에요. 자, 그러면 태풍의 위력이 강한 거는 어디를 보고 알 수 있냐면 중심기압을 보면 되겠지. 네. 자, 우리나라로 다가오는 태풍이 이게 더 세질까 약해질까는 중심기압을 보면 돼요. 그래서 육지로 올라가잖아. 그럼 중심기압이 높아져. 왜 그러냐면 에너지를 못 받거든. 수증기를 못 받잖아. 네. 수증기 응결열이 에너지원인데 그 에너지원이 없어지면 태풍은 소멸하게 되니까 중심기압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이거 매우 중요. 10번 중심 이동 방향에
오른쪽을 위험 반환이라 그랬죠. 네.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해. 자,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간단하게 아까처럼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그렸다고 해보자. 뭐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우리나라에 여기 부산이 있어. 근데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지금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지? 네. 위험 반환에 있잖아. 네. 그러면 이 태풍이 지나는 동안에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변하냐를 따지는 거거든. 알겠지? 네. 자, 그러면 태풍이 여기 있을 때 봐봐, 여기. 태풍이 여기 있다. 그러면 부산의 바람은 무슨 풍일까? 이거를 따지려고 할 때는 이제 부산을 지나서 태풍 쪽으로 바람을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넣으면 돼. 다시 부산의 풍향이 어떠냐 그랬잖아. 네. 그러면 부산을 지나면서 태풍 쪽으로 저기압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 넣으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봐. 네. 부산을 지나면서 태풍 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넣어요. 이게 반시계 방향이지. 네. 거의 부산에서는 어떻게 불었어? 이렇게 불었죠. 이게 네. 부산이니까. 그치? 네. 그 다음에 부산, 이 태풍이 이쪽으로 왔어. 그럼 봐봐, 또 태풍이 이렇게 올라왔으면은 부산을 지나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이렇게 됐지? 네. 그러면 부산의 이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불었잖아. 그 다음에 태풍이 이쪽으로 지나갔어. 우리나라 동쪽으로 빠져나갔어. 그러면 부산을 지나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네. 그러면 이렇게 불었지. 네. 그럼 이렇게 돌아갔죠. 네. 시계 방향이죠. 음, 맞아? 네. 그러니까 태풍 지나는 오른쪽은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해가고 왼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이렇게 알아두고. 네.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기단의 종류 다 배웠어요. 자, 이거 지울 거야. 네. 지워도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단의 마지막이야. 기단의 변질. 자, 기단의 변질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기단이 발원은 생긴 지역에서 어디를 이동하느냐에 따라 성질이 변한다 그랬죠. 네. 왜 그게 기단의 변질이야? 자, 우선 여기서 알아두자. 기단이 변질되면 우선 전선면 형성은 뒤쪽에서 배우겠지만 안됨이라고 우선 써놓고, 자, 그럼 첫 번째 기단의 변질. 한랭 건조 기단이 따뜻한 바다를 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한랭 건조 그러면 고위도 육상이니? 네. 고위도 육상. 따뜻한 바다는 저희도 해상? 맞아요. 저희도 해상이야. 그러니까 고위도 육상에서 발생한 기단이 저희도 해상으로 지나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뜻이잖아.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게 있어. 언제냐면 우리나라 겨울철 시베리아 기단이 서해를 지날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층, 아래층이 가열받아요. 그리고 따뜻한 해상에서 수증기 받겠지. 네. 그러면은 아래층은 뜨겁고 위에가 아직 찬 공기야. 어떤 현상이 발생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 그래, 강한 상승 기류가 발생해. 음, 그러면 강한 상승 기류니까 구름은 무슨 구름? 적운이죠? 네. 또는 정란운, 또는 매우. 그래서 강한 비나 눈이 발생하게 돼요. 네.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자, 요게 천대륙. 따뜻한 바다. 한랭 건조. 자, 아래쪽에서 열과 수증기를 받으면서 아래는 고온, 위에는 저온. 그러면 강한 상승 기류. 그래서 강하게 눈이나 비가 내리겠죠. 네. 자, 저거는 기단의 변질 자주 나왔어요. 수능에서도. 근데 요 2번은 나온 적이 한 번인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 번 나오고 안 나온 것 같아. 자, 온난 다습기단이 찬대륙을 지날 때. 자, 이건 그냥 설명으로만 할 거야. 네. 하층이 냉각되겠죠? 네. 대륙을 가니까 아래층이 먼저 냉각되면 아래는 찬 공기, 위에 또 더운 공기. 공기가 어때? 안정해지지? 네. 기층이 안정해져요. 그러면 기껏 구름이 생겨도 치문이나 안개가 생겨요.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끝이야. 네. 자, 그러면 기단도 다 끝났어요. 기압과 날씨.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혹시 질문은? 어, 질문은 딱히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자, 윤주야, 네. 질문할 거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배운 거에서는 어땠어? 그냥 다 외우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괜찮은